삶의 질을 평가할 때 국내 총생산 GDP가 기준이 될 순 없겠지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임은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 규모를 단순하게 비교할 경우 국내 총생산 즉 GDP를 보고 있는데요.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 즉 삶의 질을 측정할 경우에는 GDP를 인구로 나눈 수치의 1인당 GDP가 더 적당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였고 당시 최빈국에 속해 있었는데 경제 성장과 더불어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를 넘었고 2017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한국 GDP는 3만 1246달러로 세계 191개국과 지역 중에서 31위에 해당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폴과 일본에 이어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 2차 세계대전 패배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았지만 미국의 원조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후 1990년대 이전까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끝에 1990년대 이후 거품 경제의 붕괴와 경기 침체에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0년인 지금 GDP만으로 본다면 일본의 4만 3043달러, 한국은 3만 1246달러로 일본의 약 7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2021년에 한국이 일본의 삶의 질을 따라잡는다는 기사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IMF의 구매력 평가에서 각국의 1인당 GDP 지표를 볼 때 이해할 수 있는데요. IMF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이 46,452달러, 일본이 46,827달러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현재는 한일 양국 모두와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멈춰있는 점을 감안하고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2021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본 일본 반응으로 삶의 질에 관한 기사인데 노동시간의 문제라든지 격차 사회라든지 보통 일본에서 생활의 풍요를 말하는데 있어서 중요시되는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의문을 가지게 하는 기사다. 한국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을까? 늘 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왜 엔화가 과소평가되고 있는지 그 점을 생각하면 이런 기사를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비교하려면 북한과 하면 되지 않는가? 그게 비교하기 쉬울 거다. 추워서 방 안에 텐트 치고 야영도 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남아돌아서 곳곳에서 시위를 즐기는 것을 생활의 풍요로움이라고 한다면 이미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다. 한국의 실업률이 너무 높다. 게다가 한국의 실업률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들어있지 않다. OECD 기준 실업률은 8%가 넘는데 올해는 10%가 넘을 것이다. 능가했다고 국제법 위반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저 반일로 기분이 나쁠 뿐이다. 등등의 일본 반응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를 일본에 앞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빈국 대열에서도 최빈국에 속해 있었던 대한민국이 일본을 서서히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